11차 시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입니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사용하면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내부적인 원리를 알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는 위 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며 인공지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콜앱을 활용합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콜앱.research.google.com을 입력합니다. 구글 콜앱은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콜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에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작성 누릅니다. 새 노트가 열리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 셀이 오픈되며 파이썬 코드를 작성 후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엔터를 치면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되어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실행 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이제 파이썬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니 인공지능에 필요한 파이썬 기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수학의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처음 보는 연산인 슬러시는 몫을 계산해주는 연산이고요. 퍼센트는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연산입니다. 자주 사용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복잡한 시그마와 로그로 되어 있는 식도 빠르게 계산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덧셈과 곱셈 등의 사칙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곱하기 곱하기를 누르면 이것은 거듭 제곱을 의미합니다. 자료형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수, 그리고 실수, 문자열을 포함합니다. 문자와 문자열에는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와 같이 문자 안에 입력을 하면 파이썬은 이를 문자나 문자열 데이터로 인식합니다. 자료형을 파이썬 코드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타입에 10을 넣으면 정수인 int, 그리고 3.14를 넣으면 플로트 실수, 그리고 마지막 문자열 넣으면 str인 문자열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임의의 저장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int, 플로트, 스트링 같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x나 y 같은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거나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에는 1을 대입하고 y에는 10을 대입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활용하여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각각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변수를 곱하면 변수 안에 저장된 값이 곱해져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 변수를 한꺼번에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일반 주택이라고 하면 리스트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변수를 만들 때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해서 하나씩 만든다면 리스트는 아파트처럼 저장 공간을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의 값에 접근할 때 x와 y 같이 이름을 활용해 값에 접근한다면 리스트는 리스트의 이름과 인덱스를 활용하여 해당하는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리스트를 나타낸 것으로 인덱스는 녹색 칸에 들어가 있는 0부터 4까지의 숫자를 의미하고 리스트에 저장된 값은 100, 3.14, 문자 W 등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A에 5개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5개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는 0부터 4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덱스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의 이름을 A로 정하고 여기에 괄호 안에 인덱스를 0부터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넣으면 해당하는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A0은 처음 값인 10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A3은 hello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고요. A4는 값이 만인데 여기에 이를 9999로 고쳐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안의 값을 확인하면 5번째 값 A 인덱스 4의 값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가 인덱스 번호를 0, 1, 2 순으로 숫자를 사용했다면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한 쌍으로 저장합니다. 즉, 한영사전처럼 단어와 의미를 짝지어서 저장한답니다. 예제에서 보자면 myinfo라는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한 쌍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myinfo에 키값 이어를 넣어서 출력해 봅니다. 202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키값 카에 접근해서 현재 문자열 테슬라를 현대로 대입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대입 후 myinfo를 출력하면 카의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참과 거짓에 따라서 수행하는 명령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if와 else 구조로서 if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true, 명령 A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참이 아닐 경우에는 명령 B를 실행합니다. 조건문을 설명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A에 5를 대입하고 다음 줄 if 옆에 A%E는 변수 A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 나머지가 0이면 참이고 0이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현재 A라는 값이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현재 거짓이 됩니다. 결국 else에 있는 명령어는 홀수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하는데 이번에 변수를 4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시키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짝수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용법은 리스트 안에 담긴 값 중에서 값 1을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아래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으로 돌아와 리스트의 값 중에 두 번째 값을 다시 변수에 대입을 하고 그 아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담긴 값이 모두 변수에 대입될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리스트 대신에 range 함수 안에 반복할 횟수를 숫자로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숫자만큼 반복해서 그 아래의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B라는 리스트에 7개의 값을 대입했는데요. 그러면 B라는 리스트에는 7개의 원소를 가지며 이 리스트는 길이가 7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법처럼 리스트를 활용하여 반복문 4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7번 반복하면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차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range에다가 10을 넣고 실행을 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10번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여기에 출력 시에 10이라는 값을 한번 더해보고 출력하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반복문은 리스트의 값을 접근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